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인권청문회가 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지난 이슈긴 해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서 좀 뒤늦게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런 너무나도 좋은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다가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의 그 중에 하나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알아봐야 돼요. 전 세계에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죠. 자유를 사랑하고 같은 이념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함께 살자 연방제 국가라고 해서 다 거기 이제 모여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연방제 국가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뤄가지고 연방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탄생을 했죠. 공산주의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죠. 말은 좋죠. 아주 이상적인 국가긴 한데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하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의 러시아가 탄생됩니다. 러시아는 거기도 구소련 사회주의가 붕괴가 되고 자유가 찾아왔죠. 자유가 찾아왔는데 거기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땐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미국의 경쟁자이자 국민들을 자유롭게 살게끔 자유를 많이 줬죠. 많이 준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죠. 아주 옛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러시아는 많이 변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서 고도의 성장, 그래도 러시아는 자원이 많아서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공산국가라고 보기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로 보기에는 돼요. 완전히 다르죠. 중국은 완전한 공산국가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아닌 것 같아.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유진영 쪽으로 조금 더 살짝 기울어져 있다 뿐이지 완전한 공산국가라고 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부류에 같이 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그리고 자국민을 탄압한다면 그때는 다시 옛날 옛적 아주 구시대적 옛날 옛적의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거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지킬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핵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포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진짜 버튼을 누른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큰일이죠. 자국민까지 다 죽일 생각은 러시아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쟁 그거죠. 서로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죠. 그게 지금 최대의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게 이루어질까요?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연방국가는 뜻이 맞으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이제 연방국가인데요. 문재인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유를 문재인 대통령은 없애려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겁니다. 실패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버렸죠. 인민민주주의라고 쓴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자유가 지워져서 민노총이나 과격단체, 극좌파들이 운영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 자유를 최대한 이용을 하죠. 근데 정작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자유를 억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유민주주의에는 정확한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이런 자유를 억압을 하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유가 없죠.
이렇게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정확히 낮은 단계 연방제로 만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이 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했냐면 갑자기 확 높여버려서 연방제라고 해야지 낮은 단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북한하고 통일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서 이름을 부드럽게 바꾸면 연방제? 그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낮은 단계 연방제? 그게 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그런 국가에 있었고 러시아도 한때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였던 연방제였던 국가였죠. 그런 연방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자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그것도 좀 부드럽게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높은 단계, 최고 수준의 높은 단계 공산국가랑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단번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민주화 운동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민주화 운동해서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오면 돼. 그러면은 얘기를 하세요. 북한 김정은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면 자기 3대 세습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지는지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 중 하나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돼요. 이 사람이 화염병을 들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 총으로 쏘면 되고요. 시위를 하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시위를 하면 보위부에서 나와서 싹 잡아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거기서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게 되면 보위부나 이런 곳에 잡아가서 전 재산을 몰수를 하고 이마에 나쁜 놈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현재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 어디서도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달리 해도 바로 죽이죠. 김정은은 그렇게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확실하게 터득을 했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말 중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가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합쳐지려고 해요. 문재인의 생각은 그냥 우리나라를 북한에 바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재인은 지금 모든 행동을 김정은과 중국의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것도 터졌죠.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알듯이 우리들은 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계속 의문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드러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자유를 없애려고 합니다. 미국에선 대한민국 인권에 지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거를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강미은 TV에 보면은 미국 의회 인권 청문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상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거기에 보시면 우리 강미훈 TV 교수님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거기에 골든창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한 말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 두 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골든창 이분이 또 문재인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이죠. 근데 이게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 연방제, 즉 낮은 단계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서 북한에게 주는 겁니다.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주면은 김정은이 알아서 싹 정리를 하죠. 숙청을 합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개그 콘서트 아시죠? 아주 좋은 예죠.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이용해서 정치 풍자를 많이 해왔죠.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정치 풍자라는 게. 그렇게 해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섰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현 정부에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 A4 용지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많이 적어서 왔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 나라한테 가서 그 4장의 A4 용지를 주고 그 아프리카 아무 곳에 가서 이걸 이대로 하시면 자국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고 2, 3년 후면은 거기서 조국한테 암살자를 파견하지 않을까요?
씁쓸하죠. 그 A4 용지에 있는 문재인이 잘한 것들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다 주시고 이대로 하시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삽니다라고 해서 그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한 A4 용지 4장의 분량을 그 나라에서 다 하라고 하세요. 그 나라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아마 조국은 그 나라를 여행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 잘한 일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죠? 그거 상임위? 그 전부 독식한 거요? 그거 뜨던데요. 지금도 막 뭔가를 잘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로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빼앗길 테니까요. 그런 희생자가 많이 나오겠죠. 이 희생제가 어떠한 특정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거라 대한민국 전 연령이 다 피해를 봅니다. 이번 대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 대선이 다시 도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요새를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서 북한과의 통일을 하고요. 미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그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골든창이라는 분이 3가지 얘기를 하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통일, 여기서 3가지를 들어주는데요. 얘를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즉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는 우파와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우리는요 뼛속까지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도 성향이 공산주의는 절대 노예요. 공산주의에 가면은 차라리 총을 한 자로 주면은 제가 그 용맹무쌍하다는 북한 군대와 싸우려는 각오도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진보에 가깝습니다. 저의 생각은 항상 발전되길 원하니까 진보라는 것이 되게 좋은 단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단어긴 해요. 근데 이런 진보 성향이 저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진보 성향이 높은 자유를 사랑하는 보수 진영의 사람이죠. 저도 제가 그냥 진보로 알고 한평생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는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자유를 사랑하는 보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문재인과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정의당 같은 곳은 거기서 말하는 진보는 가면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보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마비시켜서 북한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보의 틀을 쓴 공산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우리 진보 성향이 강한 자유를 사랑하는 이런 우파들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가 숙청 대상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이 자유하고 이 자유 안에서 살고 있는 의사결정인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죠.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의 외교는 중국과 북한 중심이에요. 우리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한테 들어가거나 김정은이 그렇게 가지게 되면 국제사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공산국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을 괴롭힙니다.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평화롭게 살기는 글렀죠. 이런 업적이 안 좋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생이 박영선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끔 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우려스러운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봤지만 문재인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문바라 하더라도 그게 민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4.7 선거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있어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죠.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정권이 너무나도 극도로 싫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표를 그냥 물어줘서 문재인이 넌 더 국민의힘보다 더 나쁘다, 더 싫다라는 증명이 이루어진 게
요번에 4.7 재보궐선거입니다.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이 나왔죠. 안철수 의원의 대권 포기와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4월 7일날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당이다 보니까 이곳이 잘 됐으면 해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김종인이 자기가 잘해서 이번에 4.7 보궐에서 이겼다? 그거는 헛소리고요. 김종인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편이에요. 항상 3자 구도로 가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3자 구도로 가면 무조건 여당이 이깁니다. 문재인이 집권합니다.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할 때는 야당은 단일화가 돼야 돼요. 이게 국민들의 뜻이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잘해서 된 건 단 1도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권을 단일화 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이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김종인의 말 들었다간 큰일 날 뻔했어요. 김종인은 안철수 의원을 자극을 해서 야권이 단일화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자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까지 끝까지 이 3자가 야당을 2개를 만들어서 이 둘이 절대로 융합할 수 없게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합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3자 구도가 되면 여당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간첩은 하나만 보면 돼요. 간첩들은 절대로 자신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은 편인 척 해요. 그러다가 중요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김종인처럼 3자 구도 대세론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거나 중요한 사람을 자살시키죠. 국민들한테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해서 자살을 시킵니다. 그거는 우리 안철수 의원이 많이 당했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 뿌리치고 대단하신 일을 했죠. 간첩은 우리끼리 우파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첩은요, 목적이 항상 같은 편인 척 있다가 정말 중요할 때 한 칼을 해요. 이 한 칼이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죠. 그렇게 계속 같은 편인 척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간첩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권청문회가 미국에서 열렸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야권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가 많죠. 이게 다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인해서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사람에 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목표로 탄핵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뭉치질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탄핵감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에게 모든 죄가 있는 겁니다. 다 관례로 해왔던 거니까요. 대한민국 전 대통령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문재인은 괜찮은데 박 대통령님만 안 되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열린 대한민국 인권청문회는 정말 중요하고요. 잊어버려도 안 돼요. 간첩은요, 같이 끌어안고 가는 대상은 아니에요. 같이 끌어안고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칼 맞아 죽죠. 간첩한테. 간첩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우파 내에선 아주 큰 간첩이 있죠. 적과 아군을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간첩은 같이 끌어안고 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간첩은 간첩입니다. 간첩은 빼고 가야죠. 걸러내고 가야 돼요. 간첩의 말은 달콤하죠. 하지만 그 달콤함은 독이죠.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욕을 많이 해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사이가 나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참 순진하신 분이세요. 왜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금 짝짝꿍으로 잘 맞아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재인의 의도는 정확히 대놓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신나게 욕해도 돼요. 간첩도 문재인 욕을 신나게 욕을 해도 돼요. 김정은 욕을 신나게 욕을 해도 돼요. 근데 간첩은 그러면서 살아남죠. 만약에 간첩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뮤지컬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사람도 의외로 진심인 줄 알고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간첩은 빨리 끊어야죠. 그래서 공연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웃기지만 그 정도로 잘 속여야 됩니다.
김종인처럼. 간첩은 간첩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그대로 놔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파내를 감별하고 분열시키고 많은 여론을 조작을 하죠. 이들의 간첩들의 이론을 따라가면 그냥 분열이에요. 분열입니다. 그러면 뭉치지 못해요. 지금같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잘 뭉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영상을 만들다가 이렇게 옆으로 새서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